사랑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로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별하기까지 한 사람만 바라봐야 할 의무. 이 사람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준비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말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태기가 온다는 말도 당신의 좋지 못한 점 때문에 힘들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결국 사랑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기계처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든다면 그 마음가짐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셈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니까. 이를 기본적으로 깔고 서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달리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느 평범한 20대 청년이 건네는 평범하면서도 뼈아픈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밑거름 삼아 당신이 추구하는 사랑을 그 사람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는 카페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나누던 대화. 정신없는 세상이지만 카톡으로 조용히 주고받은 둘만의 이야기. 반복되는 만남에 익숙해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권태는 시작된다. 익숙한 것이 가득한 일상에 기념일 이벤트처럼 특별한 것만을 찾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평소에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지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때도 있지만 각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하자. 하루하루 쌓아가는 추억을 만들다 보면 먼 훗날에 돌아볼 때 그 추억은 크고 선명해질 테니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마음을 전하고 바로 실천해보자. 사소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절대 사소하지 않다. 이를 알아보고 서로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는 하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사랑을 주고받는 게 목적이니까. 진심 어린 사랑을 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탓하는 것도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서운해서 당신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일로 어린애처럼 삐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스레 갑과 을이 정해지고 아쉬운 쪽이 매달리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서열 관계가 형성된다. 그 모습이 꼭 혼자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전긍긍하는 건 내 몫이고 몰라주는 내 마음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부끄러움도 내 몫이다.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만 매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짝사랑하는 듯한 이 마음마저 내려놓아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서운함은 멈추겠지. 서운함과 짝사랑의 공통점은 혼자서 쌓여가는 슬픈 감정 덩어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막상 갈등이 부딪히면 돌이킬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곤 한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언어로 상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의 상처를 남기곤 한다. 나는 어릴 적에 사랑받은 느낌이 없어서 사랑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법을 알았겠는가. 내 생의 첫사랑을 만나기까지는 사랑이란 개념은 상상 속의 동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내 입에서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고 예쁘다는 말을 다정하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문제는 다가갈 용기만 있었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그때서야 알았다. 마치 사랑이라는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간 느낌이다. 한 번은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혼자 두고 온 적이 있다. 나를 따라서 나오는 그녀는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 모습을 본 나는 발걸음 속도를 높여서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그녀의 모습은 비 맞은 강아지 같았고 도저히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로 얼굴 볼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았음에도 홀로 그곳에 두고 나는 집에 가버렸으니 사랑하는 이로부터 홀로 남겨진 그녀의 기분은 어땠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셈이다. 그 외에도 감정 기복이 심한 탓에 여러 번 힘들게 했고 헤어지자는 말을 서너 번 뱉었었다. 그녀가 애써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온도가 담긴 말도 내 이기적인 마음에 잘라내 버렸다. 이 모든 잘못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그녀는 이별을 준비했고 그 이별 통보를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를 어렵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보내버렸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아팠다. 그제야 알았다. 그녀는 나와 만나고 있을 때 몇 배는 더 아프고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꼭 나중에 후회한다. 그녀와 헤어진 뒤에 1년이 안 된 시간이 지나 연락했을 때는 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신경 쓰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 사랑을 할 때 상대에게 헌신하는 타입이다. 그 이유는 한 가정의 장녀, 아마 그녀에게 거는 가족들의 기대감 또한 한몫했으리라. 그랬던 그녀가 자신을 잘 챙길 줄 알게 되었고 가고 싶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나는 지키지도 못하는 말을 쉽게 내뱉었고 용기 있게 뛰어들 줄 알지만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했고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랬던 내가 잘하는 일을 발견한 뒤에는 쉽게 무너질 일이 없었다.
이전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면 이제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지니다 보니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항상 말을 아낀다. 무엇보다 한결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물론 고지곳대로 사람이 변할 수는 없다.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조지 엘리어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 라고 말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 가슴 아픈 사랑. 그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그 기억을 어떻게 둘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 과거들을 조용히 기억 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사랑을 통해 얻는 경험이라는 전리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데 이별을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인생의 먼 길을 함께 가다 보니 맞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뿐이다. 함께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 이미 그 사람은 없고 추억은 이미 반으로 찢어져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상대에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 없고 더 배려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지울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모든 기억은 고쳐쓸 수 없다. 그저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뿐이다. 고로 당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너무 아픈 상처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다음 날에 바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병원에 입원하고 시간이 지나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힘든 마음도 시간이 가야 풀린다.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아픈 시간을 보다 빨리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도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게 위로가 될 만한 책이나 슬픈 시들을 읽어보자. 글은 내게 이별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준다. 그리고 힘들 때 언제든 붙잡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지친 상대방을 보면서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이별의 기억에 담담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길 바란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달랬으면 좋겠다. 이별의 상처는 시간만 보내면 낫는 게 아니다. 한 번은 이런 고민을 받은 적이 있다. 남자친구하고 1년 동안 잘 만나왔는데 이제 질린 것 같아요. 간섭받지 않고 밤에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자니 이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녀가 말한 안정감이란 아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연애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SNS 팔로워도 꽤 되니까
댓글에도 그녀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외로움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종종 주변에서도 사랑해도 외롭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는 자신이 상대방과 사랑하는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남을 이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을 것이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지적하면서 사랑은 둘만의 경험, 둘이 등장하는 무대 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연애를 하는 데 있어 상대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말했다. 사랑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이미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함을 망각한다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사랑하는 데 있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어릴 때는 주사 맞는 걸 꽤나 싫어했다.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자주 맞았는데 매번 맞아도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다. 지금도 건강 문제 때문에 한의원에 다니며 몇 개월째 침을 맞고 있지만 느낌이 비슷하다. 아픔은 아무리 힘을 빼도 어떻게 해도 덜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감정 소모하는 이야기를 적으며 나 또한 직접 겪어보지만 거기서 오는 아픔들에는 언제나 적응이 안 된다. 기대를 내려놓거나 보상 심리를 갖지 않으려고 해도 정이라는 건 쉽게 떼어낼 수 없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뭐가 그리도 중요한지. 아픈 건 아픈 거다. 다른 말이 없다. 그걸 표현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끝나지 않을 눈치 싸움. 보석을 찾는 걸 결혼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결혼을 꿈꾸며 한 번쯤 그려보는 자신의 이상형. 그게 결혼이 아니라 원석을 만나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석이 돼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석인 나도 내 배우자를 통해 점차 보석이 되어 간답니다. 보석만 찾다가는 결혼 생활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능 프로 힐링 캠프에서 가수 션이 결혼에 대해 밝혔던 내용이다. 그가 사랑꾼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능에서 봐서 익히 알고 있었다. 최근이 돼서야 그의 근황이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자신의 SNS에 결혼기념일 5,000일을 자축했다고 한다. 어떻게 자신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배우자와의 사랑, 또 자녀 사랑에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결혼하고 난 뒤 자녀가 생기면 보통 부부들은 자녀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녀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션과 정혜영 부부만의 차이점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부싸움은 가정 분위기로 이어져 그 영향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학교 생활, 인간관계, 진로,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녀의 사교육보다 먼저 서로 간의 사랑에 집중했으면 한다. 제발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참 사랑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말았으면 한다. 현 정혜영 부부가 말하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먼저 서로를 대접할 것. 둘째,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것. 셋째,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 요새는 인스타 감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에는 많은 감성 글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몇 사람들은 이 트렌드 또한 싸이월드 감성처럼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어쨌든 그 누가 이 상태에 대해 뭐라고 한들 서점에 가보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에세이나 시집들이 있다. 그 안에 담긴 글들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헤아려주는 글들이 많다. 예전에는 김남도 교수, 혜민 스님, 김미경 강사처럼 멘토 같은 이들의 말이 삶의 활력을 불어주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내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 재미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부터 노력해야겠지만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몇 번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다른 이의 사랑 방식이나 고민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그건 진짜 사랑은 교과서적인 형태를 띄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랑에 만들어진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연인 간의 사이는 좋다가도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그건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무 사랑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불처럼 뜨거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기대가 높고 상대에게 바라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실망감도 배로 커진다. 거기다 가까이서 지내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오죽하겠는가. 함께 살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현실이다. 흔히 말하는 꽃길만 가자라는 말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매일 올라오는 격정으로 인해 심한 감정 소모를 느껴 사람은 그로 인해 자연스레 지친다. 한순간 타올랐다가 꺼지고 난 뒤의 감정들을 담담함으로 포장하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음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뿐이다. 불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의 온도는 육신과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망친다. 고요하다가도 격정적인 것이 아닌 시시때때로 격정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 정서에 타격이 크게 작용한다. 그 타격은 곧 상처로 남아 평생 가슴속에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 연애는 연애이고 결혼은 결혼이다. 뜨겁게 사랑하고 부딪히는 관계에서
편안하게 만나게 됐다고 하면 그건 사랑의 방식을 바꾼 것 뿐이지 결코 그들이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다. 그 방식을 바꾸기 위해 본인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테니까. 분명히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연애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나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랑할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랑은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을 재해석하자면 사랑은 멀리서 보면 희망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절망적이다 라고 해석하겠다. 결혼과 사랑은 인생에 있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건 인생의 경험 중에서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경험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격정적인 사랑을 결혼해서 지향하는 이유가 있다. 후에 만들어 나갈 가정의 미래를 들여다봤을 때 그 불안정한 감정들로 인해 가정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된다. 배우자와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과 온전히 교감하겠는가. 남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전한 직업들을 택한다고 하지만 직업보다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된다.